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심전개발의 공부가 그 전체 주제였어요. 근데 심전개발의 전공이 없었는데 그 심전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문 과목이 수양연구 취사, 사마학이 전문 과목이라 이거. 그 실습하는 것이 일상생活고 실습이라는 실제 생활에서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습이라는 거 익힌다. 실제 생활 실제로 해봐서 익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일상생활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도 알아야 되고 실습법도 알아야 이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습만 할 줄 알고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최학연구 취사의 전문 과목과 일상수행요법의 실습 과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를 하자는 것이냐 하면 마음을 잘 쓰자는 거죠. 아무리 사막 공부를 잘해도 마지막 써먹지를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냐. 우리가 농작물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갖고 해갖고 아주 이게 결실이 잘 맺었어. 맺었는데 마지막에 추수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추수.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쓴다는 것, 용심법은 추수를 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과 같다. 결실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사막은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목에 다 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할 때 1학년 때 2, 3 전공을 배우고 4학년 때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한목에 써서 익히는 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직장에 나가면 그거를 어느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통째로 전체를 써서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원불교의 캡스톤 디자인은 용심법이야. 마음작용하는 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쓴다. 마음을 잘 우리가 수양이라는 건 마음 아니 견성 다리 연구는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수양은 그 마음을 닦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작업치사가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이 용심법은 작업치사에 가까운데 수양 연구를 포함한 작업치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 하는 게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첫째, 천만 경계에 마음을 쓸 때 자리이타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것을 선용한다. 모든 일을 때에 맞게 활용한다. 이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쓸 때 천만 경계 중에서 자리이타 너도 좋고 나도 좋게 모든 것을 그 때에 맞게 이용하는 법을 체득해야 돼. 요게 용심법 핵심이에요. 요거를 체득을 해야 한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때 그 환경과 그 생활을 때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물질과 능력과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서 이용한다. 바른 길로서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이타로 선용하는 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용심법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어쩌는데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오직 바른 길로서 이용한다. 어, 잘못된 옳지 않은 길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이용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것을 알맞게 이용하는 법을 우리가 기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래 세상에는 어디 이제 학문을 많이 했거나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용심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진급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다 같은 데 들어와요. 님야 들어올 때는 학교 차이도 있고 성적도 있고 다 들어와요. 근데 일단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거기 회사를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자리이타로 선용을 하는지 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강급 진급이 못 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몇십 년 후에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어느 사람은 말 중도에 하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용심법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용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돼. 어?
근데 이제 요것도 있는데, 이게 마음 쓰는 법이 있잖아요. 마음을 잘, 그, 때에 맞게 잘 써야 된다, 이거. 그러면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예, 이거는 일반적인 논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쓴다. 한번 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을, 요렇게 하면 마음을 잘 쓴다. 어떻게. 에 맞게 쓰는데, 예. 이제 이건 일반적 이론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쓴다고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 원불교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쓴다고 하냐, 하면은, 자기가 마음을 쓰는데, 음덕을 베풀 줄 알아요. 음덕이라는 건 남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 그런데 남의 은혜를 주는 것이 음덕이라 그래. 음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천지는 음덕,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우리를 다 살려내는 음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지가 우리 삶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 때는 음덕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 안 들어봤죠? 어디가 다 안 들어봐요. 그게 삶의 인격이고 인성이에요. 이게 아무 소리도 없지만은 가만히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살살 도와주고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그 주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누가 표시도 안 내. 근데 음덕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정산용사님 말씀하는 용심, 음덕을 베풀어야 한다. 근데 제일로 금할 건 뭐냐? 제일로 금할 건 뭐냐? 반대예요. 음해라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남을 살짝 해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만 아는 게 살짝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해치는. 음해를 가하면 그건 가장 마음을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남을 음해를 가하면 안 돼. 응? 어떻게든 음덕을 가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런 줄을 모르고 살려낸다 이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4,300년 전에 요임금이라는 성군이 있었어요. 성군이 있었는데 얼마큼 정치를 잘했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항상 노래를 불러. 내가 때에 대해서 농사지서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나라를 잘 들었으면 임금 필요가 없어. 저절로 잘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 덕이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줄을 모르고 어,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여인그 바깥 시차를 반 한짝 터치를 나갔더니 사람들 노래 불러. 내가 이제 때를 맞게 농사 짓고 잘해서 참 행복하게 사는데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노래를 부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임금이 아주 만족해가 들어왔어요. 그 우리는 이것이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 그래서 성인을 목표로 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 마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을 속으로 해치려는 생각.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속으로 해치려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음덕을 베푸고 해친 사람은 덕이 있다고 그래, 덕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름에 덕자 붙은 사람, 덕, 덕자. 이 나의 덕자가 좋은 거예요. 그 천들었는데 덕자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한 번 누구 여학생한테 이름을 지었는데 인덕이라고 붙였더니 어디 덕이라고 붙였어. 뭐 이렇게 촌스럽게 이러냐. 그래도 심지어 신봉사 뺑덕이보다 낫잖아. 뺑덕이라고 있다. 그보다 낫잖아. 인덕이라.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도 차관 이름 붙이라면 덕자를 붙여줘요. 그랬는다. 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마음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마음을 잘 쓸까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자. 마음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대종경 책품 1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고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량시주의상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문형과 일리법을 두어 물쓸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음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이게 요 용심법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심법을 마음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챙겨야 돼. 챙겨야 돼.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두면 절대로 마음을 잘 쓸 수가 없어. 되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마음을 잘 쓸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을 그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이 법과 진리를 써 가지고 딱 통제를 해가지고 챙겨야 한다. 통제를 해.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챙겨야 한다. 이게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게 마음 공부의 1번. 챙기는 마음의 실현. 우리가 요새는 어디 외출을 하려면 뭐를 챙겨요? 이게 너무 잘해. 이거 초등학교 다 알아요. 휴대폰을 안 챙기면 그날 가도 하나도 못 하잖아. 뭐 연락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챙기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 이게. 그럼 뭐를 챙기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생활법을 챙겨야 돼. 일상생활법을 챙기는 건 우리 교법으로 마음 쓰는 걸 챙기는 거예요. 일상생활법을 챙긴다 이거죠. 근데 그 일상생활법을 챙기는 것을 이게 안 챙겨져요. 어떻게 챙기냐? 그 챙기는 거를 실현한다. 챙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상식용주의다. 챙기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만들어주는 것과 교당내양치 주의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조사한다는 건 내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하는 것이 유무념과 일기법이에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일상생활법을 챙기고 우리 교법을 챙기고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식용주의상과 교당내양주의상이 있었고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과 유무념들 이렇게 우리 법이 딱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교당량 주의상은 일반 대중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종교적인 거니까. 근데 상식주의상은 모든 대중에게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유무념과 일기법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오래 다니면 원불교에는 법력이라고 법력이 생긴다 이거. 법력. 어? 그 공부가 얼마큼 됐는가가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원불교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공부가 얼마큼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뭐를 물어보면 뭐를 물어보면 질문을 딱 해봐. 그러면 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 뭐를 물어볼까요? 불교는 들어가면 공부가 안 되는 견성을 했는지를 물어봐. 성리를 물어. 성리를 물어. 뭐 대답 못하면 그건 낙방이 불교에서 낙방이. 성리를 탁 물어봐요. 그러면 모르면 딱 낙방인 거예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여기 천주교에서는 뭐를 물어볼까? 천주교 신앙이 얼마큼 잘 됐나 하려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하느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달린 거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불합리해 보여도 믿으면 이 공부가 된 거고 안 믿으면 안 된 거 아니에요. 뭐 100번 외워도 소용없어.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원불교 와서 공부가 얼마큼 됐느냐 안 됐느냐 뭘 갖고 하냐 하면은 뭐 갖고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쌍의 진리를 얼마큼 설명을 잘하느냐 하고 안다고 말을 해요. 이런 쌍 진리가 성리잖아요. 얼마큼 성리 잘, 공부가 높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불교에서는 상시응용주의 상을 얼만큼 설명을 잘하냐 갖고 법력이 달린 거예요. 그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상시응용주의상 마음 쓰는 법, 용심법을 얼마큼 설명을 잘하냐 하는 걸 갖고 한가름이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 용심법. 그래서 지금부터는 향시운용주의 상을 공부해요. 그것은 금강경에서 열애 공부를 합니다. 열애 공부. 대종사님이 평생 하신 공부는 상시운용주의상. 영생의 상시운용주의상. 대종사님은 영원한 세월의 상시운용주의상 갖고 살아가신다. 그렇게 했어요. 대종사님이 새로 태어나셨어.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다르게 태어나요. 그럼 뭐 보면 알겠어요. 철두철미하게 상식민주의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대종사 안 오신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산정 목사님이 항상 상식인주의사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전산부터 가시고 나니까 또 다 잊어. 요번에 이제 훈련 들어가면 또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이게 마음이 맞단 말이에요. 계산용 그렇고 전산용 것도 그렇고 우리 나도 그냥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승님들이 얘기하면 아 내 마음 같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소리 안 듣고 원불과 교전 읽다가 상충형주의상이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상근기요. 그렇죠. 상근기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영진 처음에 상충형주의상이 중요하다는 걸 탁 깨쳤어요. 혼자 스스로. 아니죠. 뭐가 좋다고 깨쳤어. 어느 법이 좋다. 예? 어떤 법이 가장 원불교 중요하다고 딱 깨쳤네. 무신론법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도 무신론법 성리에 해당하는 거고 성리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처처월당 사시불명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 상식주의상이다. 이렇게 이거는 대단한가 법의집에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보자. 뭐냐? 각자의 마음을 잘 쓰는 용심법이라야 사주팔자를 뜯어고치고 나를 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는 이 마음 닦는 법은 몸과 마음을 닦는 건 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 대종인사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생에 설법하신 걸 하나로 보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됐다 하는 것이고 대종사님의 평생 설교하신 걸 하나로 보면 용심법이다. 마음 쓰는 법이다. 그 용심법이 뭐냐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평생을 통해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며 누구나 다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다. 예, 당시홍영주의상이 뭐냐? 1조에서 6조까지가 있는 1조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해야 할 것이요. 요거예요. 응용하는데, 응용하는 데가 뭘까요? 응이라는 건 응하여서 사용하는데, 우리 육근이 모든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을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온전한 흐트러지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고 글러지지 않는 상태를 온전이라 그래요. 온전한 상태는 일심이요. 부동심이요. 어둡지 않은 마음이 물들지 않은 마음이고 그 온전한 생각 그때 생각을 생각. 이게 옳으냐 저게 옳은가 생각을 궁글려서 다른 판단을 얻어서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의라. 잊지 않는 거라고 해요. 부처님도 여러 가지 설교를 해놓고 마지막에 개념 적용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개념 적용이라는 게 염이라는 것은 우리 유념.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걸 개념 적용을 해서 그게 소승불교의 핵심경이에요. 요새 이제 미국에서 그게 선풍적 바람이 마인드풀리스 바람이 주의가 마인드풀리스예요. 잊지 않고 챙겨서 실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요 뭐를 챙기느냐 경계를 만나면 내 육근을 사용할 때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을 판단해 갖고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거는 버리는 거를 잊지 않고 챙겨라. 요것이 우리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유념이라. 유념. 무념의 반대. 유념이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하는 것. 요게 유념. 유념 공부 맨날 들어봤죠. 유념은 요게 유념입니다. 유념. 잊지 않고 실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됐냐? 조금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온전한 정신을 만들려면
멈춰야 돼. 멈춰.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멈춰야 된다. 마음이 작용하려면 멈춰야 돼.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희로애락 애호욕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감정이 있는데 안 멈추면 이 희로애락 애호욕이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희로애락 애호욕이 나올 수는 다 있어요. 사람이 다 있는데 그게 없으면 목석이잖아. 있는데 그 마음이 나올 때 그 내 마음이 희로애락 애호욕이 가자는 대로 딱 가면 이건 온전히 아닌 거예요. 아, 희로애락 애호욕 이렇게 있더라도 딱 멈춰갖고 일심을 만들고 부동심을 만들고 그러니까 온전한 본래 마음을 만들어서 멈춰서 만들어서 다르게 판단해 갖고 옳은 걸 취하고 그런 거 버려야 이게 온전한 거지. 절대 희로애락 애호욕에 내가 지배되면 안 된다 이거. 원주의는 희로애락 애호욕에 지배되어 내가 지배해요. 어때?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죠. 이게 다 지배는 못하고 다 지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100% 내가 지배해요. 응? 지금까지는 그냥 이럴 때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지배당하고 그게 아니라 100% 내가 정신이 감정을 지배해야 돼. 성품과 정신이 감정을 지배해서 내 손 안에 딱 있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안 되죠. 백화점 가면 돈 생겼을 때 백화점 가면 안 되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응? 그때 안 돼. 그때도 딱 잡아야 돼. 그럼 얼마나 좋고 돈이 절약된다. 어? 내 이게 주머니 자꾸 적금이 늘어가. 근데 보는 대로 사버리면 뭐 내년에 사서 보면 별 것도 없어 그냥 조금 쓰고 말고 또 사고 또말 이게 습관이야 습관. 그러면 이제 그건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벌써 그 떼 나갔는데 몇 년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에 지배를 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나라고 하면 감정은 아들이고 정신은 아버지고 성품은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성품은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론상의 마음. 그러면 내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아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들 말을 들으면 이게 마음이 그냥 감정대로 하다 보면 이게 대인관계도 나빠지고 뭐 돈도 없어지고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하냐?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온전 생각 취사 주인데 그거를 이 공식을 만들어. 자산 상산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있어요. 1번 어떻게 같이 읽어봐요.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2번 생각을 공글여 바른 판단을 얻고 3번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하는 결단을 내려서 실천하는 것들이 결단이라는 건 실천한다는 소리예요. 말 빠졌거든요. 그래서 1번이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예, 온전한 정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온전한 정신. 형진이 옆에 온전한 정신이란 뭘 말할까요? 두 자로 말해봐요. 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일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어? 대학 입시라 그러면 오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공부 다 했어. 좀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고 가야지. 너무 지친 상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이 생각 저 생각 나요, 안 나요? 딱 집중이 됐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멍청하게 잠자는 것도 않고 정신은 뚜렷하게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죠. 어? 그리고 그 마음을 딱 하면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에요. 흩어지지 않는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보통 말. 그런 마음의 상태. 시험 보기 전에 딱 마음이 집중된 상태. 예? 뭐라고 그래요? 빈마, 빈마음으로 시험 보면 어떻게 돼? 다 떨어지게.
빈 마음으로 하는 건 남이 나를 형을 볼 때 빈 마음이 돼야 되는 거. 시험 보기 전에 빈 마음이 되면 아무것도 뭐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어떻게 하냐. 여기 어떻게 돼 건축하는 거. 응? 그 뭐라고 해? 딱 이렇게 응? 집중이 된 상태 마음이. 응? 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심. 마음이 하나로 딱 통일되는데 일심이라는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시험만 보면 100점인 거예요. 그 일심이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은데 시험만 보면 다 틀려버려. 그 일심이 아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 많은데 보면 다 틀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보면 다 맞아. 요게 일심.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야 돼.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마음이 감정에 끌리고 경계에 끌리고 다른 사람 말에 끌리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딱 온전한 정신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거기 통하고 물질을 보면 통하고 환경을 보면 통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에서 1번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일심을 회복하는 거야. 일심이 회복되면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일심이 되니까 항상 딴 생각 안 하고 그거만 잘하니까. 회사 일도 잘해요. 진급도 잘해요. 그죠? 응? 여기서 여기가 그 일심이 조금 됐대. 될라 그래?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 들려요. 내가 들어보니까 지멘스에서 뭐 해보라고 막 그러는데 지멘도 엄청 좋은데요. 응? 독일에서인데 엄청 좋은데니까 거기 붙기를 바랍니다. 이 바쁘겠지만 되는 수가 있어. 열심히 잘 쳐줘요. 그런데 온전한 정신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꾸물려야 돼. 생각을 꾸물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허위와 사실을 구별해야 돼. 허위와 사실을 구분해야 돼. 그렇죠? 근데 허위와 사실을 구분 못하는 게 1번이 뭐예요? 허위와 사실 구분 못하는 게 1번. 제일 못하는 거. 보이스 피칭한테 속아넘어. 허위와 사실을 구분을 못해. 그 사람이 그럼 정말인가 하고 그리고 뭐 떼돈 벌 줄 알고 막 아이고 참 딱 들어보면 이 보이스 피싱 나를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 끊으면 큰일 난 줄 알고 막 안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여러분들은 보이스 피싱 당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혹시 해본 사람 있어요? 아이, 난안 할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잘 돌리는지 우리보다 머리를 100번을 더 돌려. 우리도 궁굴리잖아요. 걔들은 100번 더 궁굴려 그걸 속여 먹으라고. 그러니까 허위와 사실을 구분해서 바른 판단을 얻어야 돼. 바른 판단을 얻어야 돼. 모든 일에는 바른 판단을 얻어서 판단만 얻으면 어떻게 해? 옳은 거는 취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려서 실천합니다. 요것이 되게 어디서 가든지 이게 용심법이에요. 너 100년, 1000년, 만년이가 네가 빼고 어떻게 용심법을 해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멋대로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고 아니 옳다고 생각한 게 내중에 잘못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판단을 잘못하면 옳지 않은 거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판단한 대로 가야 돼요. 갔다가 낸중 이게 잘못돼. 판단을 잘하면 되죠. 그래서 요것이 용심법의 공식이에요. 요거를 단련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단련? 그냥 그래 유념으로 단련. 이걸 유념 공부라 그래요. 유념 단련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1단계를 사운드라고 온전한 정신, thought, choice, down to choice 이렇게 공부를 하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요거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상시응용주의상 2조, 1조, 6조. 뭐랑 2조, 1조, 6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2조, 1조, 6조를 알아야 돼요. 예비경. 2조, 1조, 6조가 뭐예요? 그래 들어봤어요? 어, 근데 왜 2조, 1조, 6조라고 그래요? 어, 어, 응용하서. 그 다음에 6조는 뭐예요?
아니, 예비가 없는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물론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 테지만 지금이야. 6조 뭐 상징 기생 6조 알아요? 응? 아,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원불교에는 응? 그쵸? 응?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 외우잖아요. 원불교에는 2조 1조 6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원불교 2조 1조 6조가 있어요. 2조라는 건 뭐냐면 예, 뭐 아니 상충인교이다. 아, 2조 1조 6조 응? 2조 어떻게 마음을 챙길 것이냐 이게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제자가 저는 사물에 미쳐하지 못한다. 사물을 보면 미쳐하지를 못해. 뭐 느릿느릿하고 안 돼요. 어떤 거는 어떻게 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봐라.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연구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어떤 경우는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내가 정말로 잘했는지를 대조한다. 반성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간주한다. 다른 사람 하는 것 봐서 내가 배운단 말이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다른 사람도 배운다 이 소리야. 요거를 하면 사물에 민첩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게 2조, 1조, 6조. 6번은 철성요령 16조. 응? 16조인데 요거를 공부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응용하기 전에 우리 육군을 경계를 다해서 사용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응용 그 일이 벌어질 형편과 세력을 봐서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미리 짐작을 해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연구하기를 주의하라. 이게 1번이에요. 이거는 세상 모든 일을 할 때 안 될 수가 없어. 모든 일은 미리 연마를 해갖고 연구를 준비를 하라. 그러면 세상에 이거 안 돼갖고 되는 수가 있어. 지금 어디 뭐 취직하고 싶다고 했던가? 어디 아무데나 아무데나 취직하려면 어디 목표를 정해야지. 목표가 있을까? 어디 취직할 거 아니에요. 어? 그건데 이제 어느 회사는 좋은데 그런 거 직업을 가지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미리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조사하고 GPT한테 물어보고 뭐 선배한테 물어보고 연구를 해.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누, 제 비결이 뭐? 그렇게 하면 좀 힘든데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기 합격했냐?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그걸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 응용의 형태를 봐. 그래서 내가 봤더니, 어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시험을 보려는데, 자기 선배들 중에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이 있어. 거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했냐? 1번 할 일이 뭐냐? 뭐 가서 인터뷰해라. 도대체 넌 무슨 공부를 얼마큼 했으면 여기 들어갔냐? 그랬고, 인터뷰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쯤 많이 했어. 나는 그냥 요것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10배쯤 준비를 했더래.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였고, 자도 부리부리야 막 그거 한 걸 처음 준비하고 열심히 했더니 된 거예요. 그렇게 같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형편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형편을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예요. 뭐냐? 형편, 형세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일이 되어가는 그 그 형태를 살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연마를 하란 말이에요. 연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연마한 다음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연마 알았잖아요. 그럼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내가 어떤 장사를 하려면 장사가 어떻게 다 연마한다면은 그 준비를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물질도 저축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있어야 돼. 건강과 물질과 자기 공부와 이걸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마 다음에 준비하라 이거예요. 물질과
정신을 준비하라 했더니 요거를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를 하려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야 돼. 그렇게 한다 생각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하자, 이거는 말자 해갖고 자기를 뜯어 고쳐야 돼. 하자, 말자, 뜯어 고친다. 요거까지 하는 게 2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조는 어떻게 돼? 아까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기를 주의하자. 그래서 그거를 준비한 거를 잊어먹지 말고 챙겨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느냐 하면은 6조. 일을 처리한 후에, 일이 끝난 후에 내가 하자고 계획 세운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니다 1번은 계획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웠는데 요거를 반성 성찰한다. 예.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결과를 놓고 반성을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한 사이클을 돌아가면 능력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2조, 1조, 6조, 2조, 1조, 6조 이렇게 돌아가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QI라고 해요.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나는 이 사고하는 방식과 내가 준비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전진한다. 전진만이지 후퇴가 없어. 이게 2조, 1조, 6조를 계속 반복을 하면 나의 사고력과 나의 실행력이 계속적으로 임프루먼트,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가 된다. 이것이 배종찬이 밝혔는데 이게 현대 경영학 이론이에요. 현대 경영 이론 요구를 CQI를 하라는 건데 배종찬이 뭘 또 발견해. 어? 정말 서울대학교 경영학 책에 딱 나왔어요. 서울대학 경영학 교수가 아유 경영이란 무엇이냐? 프렌드 시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 그거는 우리 원불교도 있어요. 원불교 뭐냐? 우리 2조, 1조, 6조 이렇게 있다. 와, 딱 우리 배종사님 경영학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영학자는 어이 그분이 서울대학 유명한 교수 총장도 딴데 인천대학 총장 가셨는데 조동성 교수인데 이게 경영이라는 것이냐 프렌드시라는 거요. 그래서 아유 그 원불교도 있는데 그랬더니 뭐냐 우리 이렇게 한다. 어머나 대종사님이 엄청난 경영학자. 우리에게 경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경영? 내 마음 쓰는 법을 마음을 경영하는 법을. 우리는 삶을 회사 경영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배워요? 마음 경영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조, 1조, 6조 요거를 잊지 말아요. 그거 잊지 말아요. 그래서 아직 통일은 아무도 몰라. 모르면 너 2조, 1조, 6조 아니야. 이게 뭔데? 이 멍청아. 어떻게 그걸 몰라? 원불교 기본이다, 기본. 어? 대종사님의 용식법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강열애에 오른 분이 몇 분이 있느냐? 6분이 있어요. 대종사님, 정탄종, 대탄종사님, 주산종사님, 창산종사님, 그 다음에 용타원 이렇게 6분이 대강 한 번, 두 번, 오해 생겼다. 어? 대타원님하고 각사님이 요번 두 분이 올라갔어요. 8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어, 상담법사님이란 분은 104세인가에 들어갔어요. 엄청 오래 사죠. 대산동산보다 나이도 더 많고 엄청 옛날에 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문 취직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원남교당에서 3년간 살으셨네요. 응? 그 2층 옛날집 이집 아니 옛날집 2층에 살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잘 알아요. 막 청년회 때 와서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알았는. 근데 총부에 가서 이제 노년에 살으시는데 우리 이제 우리 새삼에서 훈련에 들어가면 이렇게 10명씩 나눠갖고 각 컨진방에 다 들어가. 들어가서 1시간씩 옛날 얘기 다 듣고 와. 옛날에 대종사님 어땠다 뭐 이런 거 그냥 훈증이라고 해요. 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10명이 여기 상담법사님 방에 딱 들어갔죠.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원불교 공부를 잘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했더니 항상 목사님이 아 그야 이조 일조 육조지. 이조 일조 육조지. 우리 나 배우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우리 배웠는데 하는 거야. 딴 사람 모르잖아. 우리 배웠는데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조 일조 육조지. 나는 들어보지도 않았어. 나는 내 생각에 이조 일조 육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대종편이 배웠다는 상사님이 배웠고 이조 일조 육조로 아까 나왔잖아. 이조 일조 육조 민첩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조, 1조, 6조. 알았죠? 2조, 1조, 6조를 꼭 공부를 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3조, 4조, 5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그것까지 마치야 이게 다 끝나는 건데 자, 할수 없어. 그것도 이게 두 개, 6가지를 한 목에 할 수가 없어. 반만 해도 지금 막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아, 이상한 거.